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테일러 국동미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눈 위쪽이 굉장히 두툼하고 부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지방을 최대한 많이 빼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데, 단순히 지방을 뺀다고 해서 그런 두툼한 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쌍꺼풀 수술할 때 빼는 지방은 안화지방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굉장히 깊은 곳에 있고 여러 층의 다른 조직들이 더 존재한단 말이에요. 수술 전에 이미 두툼하신 눈 또는 부어 보이는 눈은 그 여러 층의 조직들이 다 두꺼운 경우가 많으세요. 깊이 있는 안화지방을 많이 뺀다고 해서 눈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방 제거뿐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쌍꺼풀 수술을 해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오늘 영상의 주제를 이 부어 보이는 눈, 영어로는 이 퍼피 아이리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윗 눈꺼풀의 그 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안구가 있고, 눈꺼풀 피부 바로 안쪽에는 다른 우리 조직에는 피하 지방이 피부 밑에 바로 있잖아요. 근데 눈은 구조가 좀 특이해서 피하 지방은 굉장히 얇아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눈 바로 밑에는 근육층이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그 근육의 이름이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클리 머슬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오오 머슬이라고 하거든요. 그 근육은 이제 눈을 감게 되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팬더 모양의 까만 그 경계 모양으로 있는 근육이 되겠는데, 그래서 가장 얕은 층에 근육층이 있게 되고, 그 밑에 오히려 한 층에 이제 그 지방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오비큘라리스 오클리 머슬 뒤에 있다 그래서 레트로 오비큘라리스 오클리 팻이라고 해요. 팻의 이름이 이 근육층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근육층이 다른 부위에서 존재하는 이제 피하지방층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화지방이라는 것은 경막 안에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깊은 층에 존재하는 지방이죠. 우리가 흔히 눈 수술할 때 지방 뺀다 하는 거는 이 경막을 열고 들어가서 이 안화지방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깊이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한다고 해서 밖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아주 직접적이진 않은 거죠. 그래서 지방을 빼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근데 왜 우리가 눈 수술할 때 이 지방을 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이 지방은 좀 빼도 그러니까 쌍꺼풀이나 겹주름에 영향은 없어요, 적어도. 근데 이제 이 루프층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곳에 겹주름이나 쌍꺼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버려요. 그래서 특히 눈 가운데 쪽에서 이 루프층을 잘못 제거하게 되면 쓸데없는 겹주름이나 소세지 쌍꺼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사들도 굉장히 건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그런 층이 되겠죠. 굉장히 모든 층이 다 두꺼우실 거예요. 이 뭐 근육층, 루프층, 안화지방층, 그리고 피부층까지 전체 층이 다 두꺼우시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거해야 하고, 일단은 쌍꺼풀을 디자인할 때부터 이 폭을 너무 높게 디자인하면 안 되게 되겠어요. 두툼하신 분은 같은 폭의 쌍꺼풀을 디자인해도 이 부위가 더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더 두툼해 보일 수가 있죠, 쌍꺼풀 아랫부분이. 그래서 이 폭 자체 세팅을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된다. 대부분 한 9mm 이내로 좀 얇게, 남들보다 좀 얇게 쌍꺼풀을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일단 그게 중요하겠고요. 안화지방 제거하는 거야 뭐 당연히 충분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위축될 거 감안해서 너무 심하지만 않게 제거를 하면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쌍꺼풀 아랫부분에서 얇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소세지 제거 예방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프층도 봉합하기 직전에 봐서 이쪽에 안화지방을 제거했는데도 눈이 너무 두툼하다 싶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는 루프층도 약간은 제거해서 얇게 해주는 것이 이 바깥쪽 특히 쌍꺼풀이 두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해야만 완벽히 이제 스윙이 됐을 때 쌍꺼풀이 어색하지 않고 그나마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술 전부터 눈 위가 이미 두툼하고 이렇게 좀 두꺼워 보이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특히나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펴져 있는 피부가 하나의 그 중간에 주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게 되면 피부가 접혀 보이면서 더 두꺼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작업들, 소세지 제거부터 뭐 지방 제거를 최대한 해도 이렇게 이제 수술 5일째 사진 보시면은 좀 부어 보이는 모습, 붓기가 좀 있는 상태니까 그럴 것이고, 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쌍꺼풀은 이렇게 좀 얇게 뭐 눈매 교정해서 눈은 또렷하게 이렇게 쌍꺼풀을 좀 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두꺼운 쌍꺼풀을 잘 소화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얇게 하신 분부터 점점점 두껍게 하신 분들까지 좀 보여드릴 건데, 다음 분 보시면은 이분도 좀 눈이가 굉장히 두툼하신 분인데 쌍꺼풀을 아주 얇게 하셨기 때문에 전혀 어색함이 없이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쌍꺼풀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주 거의 속쌍꺼풀에 가깝게 수술을 하시면 어색해 보일 일이 없다. 다음 분도 눈이가 상당히 두툼하셨던 분인데 쌍꺼풀을 아주 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 않게 눈은 커졌고 뭐 아주 두꺼운 화려한 쌍꺼풀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별로인 결과를 얻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렇게 안전하게 수술하는 게 좋겠고요. 다음 분 보시면은 상당히 피부층이랑 지방층이 많아 보이는 두툼한 눈이죠. 이런 눈이 이렇게 쌍꺼풀을 아주 얇게 눈은 또렷하게 제거할 수 있는 층들을 다 제거해서 그나마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분도 보시면은 피부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하면서 탄력이 좋은 분들이,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쌍꺼풀을 이렇게 아주 얇게 1, 2mm 폭 정도만 보이게 얇게 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다음 케이스도 수술 전에 상당히 두툼했던 분인데 쌍꺼풀을 좀 얇게 눈은 또렷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이 마지막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퍼피 아이리드, 두툼한 눈에서는 쌍꺼풀을 한 이 정도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꺼풀에 대한 욕심을 너무 갖지 마시고 보이는 폭이 한 2mm 이내 선에서만 해야만, 쌍꺼풀의 위쪽 아래쪽이 다 두꺼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뭐 거를 아무리 제거했다고 해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루프층을 뭐 확실하게 막 많이 제거하다 보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폭을 이 정도 선에서만 하는 게 좋겠다. 사람마다 이제 쌍꺼풀을 몇 밀리로 잡아야 이렇게 보이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시에 이제 서로 상의를 하고 결정하게 되지만 쌍꺼풀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리셔야 수술을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가 한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두툼한 눈, 퍼피 아이리드에서는 뭐 쌍꺼풀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시고요. 지방 제거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방 제거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게 나이가 들면 온 얼굴의 지방이 다 위축돼서 약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분들의 이제 함몰 눈꺼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두툼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은 의사에게 맡겨주시고, 쌍꺼풀 폭을 정하실 때 본인이 원했던 이상향보다는 좀 얇게 정하시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